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전반에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고 디지털 혁신 또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한국형 뉴딜 사업을 시행해 특히 디지털 뉴딜을 통한 경기 진작과 신산업 육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오게 될 디지털 시대는 어떠할까요? 고삼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부가 구상한 한국판 뉴딜에 관심이 쏠리는데 네. 크게 보면 디지털과 또 그린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네네. 있습니다. 2025년까지 총 76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이제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정책인가요? 예, 그 디지털 뉴딜 정책은 도로나 땡건설 같은 전통적인 SOC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활용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발전시키겠다 이러한 어떤 전략입니다. 지난달에 이제 그 정부에서 그 한국판 뉴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위기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네. 또 첨단 산업 중심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거기에서 핵심이 방금 말씀하신 디지털 뉴딜 정책입니다. 디지털 뉴딜 정책은 지금 보게 되면 한 크게 지금 세 가지 정도로 지금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DNA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와 5G 네트워크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제 중심축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이제 구축을 하던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비대면 산업 육성을 통해서 우리 경제 구조를 이제 완전히 디지털로 탈바꿈시키겠다 하는 그런 정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렸던 그 비대면 산업 관련해 가지고는 네.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 이 비대면 산업 활성화가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이제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디지털 교육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또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대상으로 원격 근무 시스템을 구축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 포용 정책이라고 그럽니다. 예. 농어촌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제 구축해 준다거나 또 공공 와이파이를 확충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전통 SOC 즉 도로나 댐, 철도 관리 같은 네. 이러한 부분을 디지털화해 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가 지금 디지털 뉴딜로 지금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경기 부양책의 답은 정부 주도의 디지털 뉴딜에 있다라고 네.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예.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네.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러한 어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공통적으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부의 역할을 요구를 합니다. 예. 네. 감염병 확산 이제 저지, 방역이죠. 그리고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과 경제 활성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정부로 요구가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은 큰 정부, 강한 정부가 지금 현재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소위 헬리콥터 머니라는 천문학적인 지금 재정을 지금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부가 해결사로서 정면에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자본주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1930년대 뉴딜 정책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 개발이라든가 자율주행차 개발 그리고 심지어 아이폰의 그 첨단 기술까지 이게 모든 것들이 실은 정부의 공공투자에 의해서 개발이 된 겁니다. 이런 인식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발표한 그 한국판 뉴딜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고용 안전망 강화 등이 있는데 이건 이제 전통적인 뉴딜 정책에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국가 경제를 재건하고 또 경제 사회를 혁신하고 동시에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균형 있게 지금 배치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사태에 좀 대처를 하기 위해서 큰 정부가 등장을 하고 네,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각국 정부에서 이 디지털 뉴딜에 좀 관심을 쏟고 있다고 네. 하는데 각국에서 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이런 디지털 뉴딜 이후에 우리의 일상이 좀 어떻게 달라질지도 궁금한데요. 예, 지금 세계 각국은 이제 앞서 뉴스에서도 다뤘습니다마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아니면 고용유지 지원금 같은 재정을 투여하는 초단기 대책이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경기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공공사업에 지금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뉴딜처럼 ICT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지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5G나 인공지능 그리고 데이터 센터 구축과 같은 소위 신인프라 구축에 지금 매년 34조 원을 지금 투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EU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서 향후 10년 동안 매년 약 2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27조 원을 이상을 지금 투자를 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그 원격 진료, 그다음에 원격 근무, 그리고 온라인 이제 그 수업 등 여기에 필요한 게 결국은 디지털 인프라입니다. 여기에 이제 막대한 재정을 투여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결국 각국의 이제 디지털 뉴딜 정책을 보게 되면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활성화 그리고 글로벌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설명을 쭉 잘해주셨는데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기존에 이미 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예,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미 기존에 그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혁신성장 차원에서 5G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인공지능, 그다음에 빅데이터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스마트 공장과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추진됐습니다. 그랬었죠. 이게 이제 8대 선도 프로젝트로 이제 명명이 돼가지고 추진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8대 선도 프로젝트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경제 산업 현장에서의 디지털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코로나 이후는 이런 이제 트렌드가 있었다고 그런다면은 코로나19 이후에는 지금 아시겠지만 온라인 상가를 비롯한 홈 이코노미, 네. 그리고 원격 근무나 온라인 수업, 그리고 디지털 복지와 같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의 디지털 전환이 지금 상당히 비중 있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코로나19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제는 경제 산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필요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예. 재원이 이제 한정돼 있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네네. 재정 건전성이 문제다. 그리고 기존 사업과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여기에 네. 대해서도 정부의 고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금 정부 재정 건전성 문제나 막대한 재정을 투여하는데 그것의 지금 효율성 그리고 이제 사업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그러한 이제 문제 제기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이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서 3차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 역사상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을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부 전문가들께서 국가 재정 건전성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큰 규모의 추경 편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제 세출 구조 조정과 같은 그러한 어떤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국가 재정에는 추가적인 부담이나 국가 채무가 늘어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 채무 수준으로 보면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을 지금 각종 뉴딜 사업에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에 따른 국가 채무 증가율도 보면 상당히 낮은 걸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좀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번 코로나19는 100년 만에 찾아온 세계사적 전염병입니다. 네. 그만큼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국내외의 경제 전문가들은 부족한 대책보다는 좀 과도한 대책이 낫다. 이러한 어떤 이제 정부도 정책적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 좀 과감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잠시 후 2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디지털 뉴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8,324억 원 규모예요. 네네. 자, 이런 디지털 뉴딜이라는 정책이 좀 궤도에 잘 올라서기 위해서 단기적인 어떤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중장기적으로 내다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요? 우선 이제 그 워낙 많은 지금 재정이 투여되거든요. 이건 사실은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네. 이걸 이제 효율적으로 써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디지털 뉴딜, ICT 뉴딜의 주무부서가 지금 과기부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과기부의 예산 규모만 놓고 보면 좀 적지 않냐 하는 그런 좀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산자부, 국토부 같은 지금 경제부처로 그 뉴딜 관련 예산들이 지금 분산이 되어 있고 또 그린 뉴딜이나 고용 안정망 같은 경우는 환경부, 고용부로 지금 현재 분산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디지털 뉴딜 전략이라는 국가적인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이걸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점검하고 성과를 내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일단 저는 예.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전략과 관련해서는 아시겠지만 그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는 그 소액 다건으로 분산적으로 재정을 투여하기보다는 5G 네트워크나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산업 그리고 인공지능 등 여기 미래 산업과 관련된 보명 기술의 R&D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 그리고 미래형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만 경제 위기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단기간에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곧 그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지금 예측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디지털 인프라 구축, 즉 비대면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분에 저는 신속한 투자와 그리고 상당히 빠른 속도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우리가 얘기할 때 짝꿍처럼 네. 자주 일컫는 게 이제 언택트인데 언택트가 우리 삶의 모습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많은 기회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로나19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제 실시하면서 언택트 산업, 언택트 문화가 지금 급부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즉 이제 비대면이죠. 예. 이러한 문화는 이제 온라인 상거래는 물론 인터넷을 통한 어떤 원격 근무 그리고 원격 수업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여러 가지 이제 문화 소비까지 지금 보편화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뉴딜에서도 지금 비대면 산업 활성화가 지금 대단히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경제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부분 그리고 일상생활에 있어서까지 신속하게 디지털로 우리가 비상시에는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신속하게 저는 구축해야 된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현재 디지털 전환과 그 디지털 뉴딜에 따른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된다고 그런다면은 지금까지 오프라인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그리고 대면에서 비대면 문화로 우리 사회 문화의 중심이 큰 폭으로 지금 이동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다만 이렇게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또 추진을 하다 보면 저희가 또 소외되는 분들도 네. 좀 생기지 않습니까? 특히 노년층에서는 벌써부터 이런 문화들을 좀 활용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디지털 격차를 해소를 위한 정책, 그다음에 디지털 포용 정책을 지금 이번 디지털 뉴딜에 지금 포함을 시켰거든요. 근데 노년층뿐만 아니라 농어민 그리고 저소득층, 장애인들은 대표적인 우리 사회의 어떤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디지털 격차 실태 조사를 보더라도 이들 계층은 일반 국민 대비 약 69.9% 정도의 정보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예. 정보 취약계층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의 경우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도 가장 많이 입었고 또 이러한 정보의 접근과 활용을 못함으로 인한 네. 또 여러 가지 불이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정보 격차로 인한 불이익은 다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의 확대로 재생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인들한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도 이러한 어떤 디지털 포용 정책 그리고 디지털 교육 정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들 입장에서 이용자 입장에서 보다 체계화시키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삼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모시고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